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5일 새벽 0시 27분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이탈리아 로마에서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참으로 황당하다면서 국회 국정조사와 검경 수사를 통해 투명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부정선거와 연결짓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어제 밤 9시 시작한 화상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모두 발언의 상당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는 이번 참정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쩌다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지 참으로 황당하다,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비판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서는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부정선거와 연결하는 일부 세력이 있다면서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더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선거 결과 조작 등등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또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무슨 금색 검문 행위도 하고 또 출입도 막고 이렇게 업무 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명확한 선이 법과 제도가 아니겠느냐면서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은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 마련이 보장되고 또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부정선거와 연결지어 판단하는 것은 건전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규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빠르면 이번 주부터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된다고 하는데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검경 합수본 역시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청년들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분노에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할 때라고 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공산주의는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어지럽힌 어떻게 보면 2대 질환입니다. 현재의 위험도로 이야기를 한다면 현재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공산주의보다 더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감염된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은 진보층은 약 5%, 보수층은 한 50%나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은 그보다 더 높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성을 해가지고 전국 재선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앞장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메시지를 내야 할 사람들이 정치인이고 언론인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부정선거 음모론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정파적 이해관계에 서가지고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정부를 공격하겠다, 선거를 부정하겠다라고 나온다면은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반사회적인 게 아니라 그건 반국가적입니다. 딱 요약해서 설명드린다면은 공정해야 할 선거를 부정선거로 만드는 그것은 반국가적 행위로서 이미 우리는 1960년 3월 15일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로 만들었던 당시 내무장관 최인규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아닌데도 4.19 발포 명령과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그것 하나로서 사형 집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같은 논리로서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몰면서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자, 폭력으로 불복하는 자, 집단 행위로 불복하는 자, 거짓말로 불복하는 자는 최인규에 준해서 엄벌을 가해야 합니다. 엄벌을. 윤석열이 저지른 두 가지 잘못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점거하고 선관위 점거를 획책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헌법 위반이고 하나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선거를 부정한 겁니다. 선거 결과를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현재 우리 정치판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가면 안 된다. 특히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올라타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입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아주 열심히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재선거론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치가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한동훈 의원이나 개혁신당이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국익 중심으로 헌법 중심으로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비판을 하니까 한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높게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가장 문제적 사람이 있다면 장동혁 대표입니다. 사실상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변신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면에서는 윤석열, 황교안, 장동혁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가면은 국민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생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어딜 가나 분열시킵니다. 가족도 분열시키고 심지어 부부관계도 망치고 친구 사이도 분열시키고 나중에는 자기가 속한 조직도 분열시키고 정당도 분열시키고 국가도 분열시킵니다. 거짓 선동가는 100명 중에 한 사람만 끼어도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진 것이 전체를 오염시키듯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경고한 것은 국군 통수권과 행정부 수장과 국가 원수를 겸하고 있는 막강한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비판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정파적 이해관계, 진영 논리에 휩쓸려 들어가서 사실과 거짓말을
적당히 섞어버리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특히 보수 성향의 지식인들일수록 부정선거 음모론 비판에 앞장서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적 진실을 지키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